그래서 어떻게 뭐 좋은 케이스 가지고 보여줄지. 저는 신고 싶었으나 네,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저도 저 이상은 심지 못해요. 좀 어려운 케이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네오 포럼 시즌 7 네오로 다 이루어질 지니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은강 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오셨네요. 오늘은 또 어떻게 뭐 좋은 케이스 가지고 보여줄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저번에도 너무 재밌는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셔서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됩니다. 본 환자는 66세 남한으로 식은파절로 37번 발치를 했습니다. 환자분의 사정에 의해 10개월 후에 정기검진을 오셔서 임플란트 식립을 원했습니다. 그럼 저 케이스는 이제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네요. 맞습니다. 네. 발치하고 또 바로 심으신 줄 알았는데 그건 이제 저는 아니- 신고 싶었으나 네,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그 준비가 안 되시면 못 심죠, 그죠?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 그러면 뼈를 채워 넣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뒀습니다. 자연 네. 치유가 된 상태고 3개월 후에 10개월 후에 10개월 후에 내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힐링이 됐고 이제 이후에는 간단하게 플랫리스로 진행했습니다. 거기는 어깨 친저바가 좀 있네요. 네. 있으니까 이제 펀칭을 하신 거죠? 시슈 펀칭을 하고 음. 이후에 PA 사진을 찍고 이제 드릴의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ALX 직경 5.5에 8mm, 커프 3을 사용했습니다. 5.5를 사용한 이유는 네. 이제 싱글 임플란트이고 교합력이 굉장히 센 남자분이기 때문에 이제 플랫리스 시술 시 이제 티슈 펀칭을 하고 5.5 정도 사이즈 되는 임플란트를 선택했습니다. 5.5라더라도 5.5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제 ALX는 5.5가 파이널 드릴이 3mm예요. 그리고 이제 단단한 D1본이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바로 셀프 탭핑 하시고 만약에 굉장히 소프트하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두 단계도 드링만 하시고 바로 심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길이는 이제 한 8mm면 그냥 만족하시나요? 뭐 보통 루틴하게 8mm 하시나요? 아니면 난 죽어도 10mm 심어야 돼 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배워서 그런지 8mm를 스탠다드로 8mm나 8.5mm를 스탠다드로 하고 있고요. 네. 정말 이게 고정이 안 나온다 싶으면 10mm까지 심는 편입니다. 그럼 요즘에 이제 좀 짧게 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10mm가 이제 스탠다드가 아니고 8mm가 스탠다드가 되고 좀 짧게 하면 뭐 7mm, 6mm까지 이렇게 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쇼트 임플란트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씩 계속 이제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8mm도 쇼트 임플란트라고 더 이상 표현하지 않는 논문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8mm죠, 그렇죠. 쇼트 임플란트의 정의가 조금 새로 정립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 봐도 8mm 별로 안 짧아 보이는데요. 괜찮네요. 네. 사실 8mm라고는 하지만 ALX의 특징상 위에 있는 커프 길이까지 이제 임플란트가 위에 있는 크라운을 버티는 길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만심을 하고 8mm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5.5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5.5 직경 5.5인데 그 안에 코어가 이제 4.5냐 아니면 코어가 3mm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코어가 4.5인 거고요. 지금은 얘보다 더 약간 코어는 약간 얇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넓은 스레드를 갖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러시고 위에는 커플은 항상 커플을 뭐 2, 3, 4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커플을 계속 다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루틴하게는 어떤 걸 심으시나요? 저는 커프 3과 4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긴 거를 주문해서 쓰는 편이고요. 그 커프 3과 4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 진지바 레벨과 그 두께를 보는 편인데 진지바 두께가 보통 한 2mm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크리스탈 본에서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된 부분이 2mm 하방에 식립하는 거를 저는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커프의 길이가 3mm 정도면 적당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3mm면 이제 2mm가 스무스 컬러가 들어가고 1mm가 위로 수프라 크리스탈로 올라와 있겠네요. 네. 그걸 이제 선호하시는 거고, 그죠? 어떤 때는 조금 더 깊게 심을 수도 있죠. 이게 본앱을 다를 때 이렇게 경사가 져 있거나 그러면 이쪽은 좀 높고 이쪽은 낮으니까 일단 4mm를 심어가지고 맞추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2하고 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mm를 뭐 1mm 깊게 심어가지고 수프라로 1mm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3mm를 해가지고 뭐 1, 2mm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한 1mm 서브 또는 이제 아무래도 깊으면 이제 한 2mm 정도가 최고로 깊은 정도이기 때문에 뭐 2, 3 또는 3, 4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를 가지고 계시면 되지 뭐 전체를 다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네, 그럼 잠깐만 이게 좀 서브몰지를 약간 하신 느낌? 살짝 써보면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커프 3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 커프 4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느냐?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게 이제 완전히 그 크리스탈 레벨로 심은 게 아니라 크리스탈로 뭐 2mm, 3mm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아주 아이디어한 거죠. 그러니까 랍스라피스가 이제 크리스탈에서 1, 2mm 하방에 심어지게 하는 거. 그러면서 이 탑은 서브 진지반이 돼야 된다. 그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티슈웹이라 그래가지고 익히 진지반 위에 올라오면 에스테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아이디어하게 심어진 것 같고 저도 저 이상은 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게 제가 실력 있는 분을 모시고 온 거 아니냐 생각되는데 한 가지 또 내가 감탄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 7번에 심어졌는데 이 보통은 이제 7번에 미조 디스탈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중앙에 심으시려고 보통 하는데 약간 미디얼 루트 쪽으로 이렇게 심으시는데 이게 루틴하게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이제 뭐 푸드 인펙션의 문제도 있고요. 네. 이제 추후에 이제 6번이 임플란트가 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디지털 쪽으로 심는다기보다는 메지알 쪽으로 붙여서 추후에 임플란트가 이제 심되었을 때도 조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우리 그 유 선생님이 페리오를 하셔가지고 페리오는 이걸 좀 잘 모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 좀 골탕스럽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거 저렇게 심으세요? 아니면 딱 7번 이게 미도 디스탈 중앙에 심으세요? 아니면 디스탈에 심으세요? 네,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보철과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보통은 이제 버추얼하게 수술 데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든지 캐드캠 같은 걸 사용해서 버추얼하게 수술을 했을 때 그 아이디어랑 크라운 크기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탑다운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아이디어랑 크라운 길이랑 두께를 설정을 해서 그걸 놓고 그 밑에서 가장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뭐 반대 악궁에 있는 7번을 따서 사용하기도 하고 위에 있는 상하 교합 관계를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푸드 인펙션 같은 게 걱정이 없게끔 크라운을 먼저 위치를 시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은광 원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무조건 저 몇 미리 떨어져서 중앙 이거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크라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7번이잖아요. 7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7번의 오리지널 크라운이 이제 굉장히 좀 큰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똑같이 크게 할 거냐 아니면 좀 작게 할 거냐 그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크라운의 크기에 맞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7번의 크라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요, 작아요? 크라운이 대부분 좀 작습니다. 작죠. 네, 6번보다 7번을 또 그리고 일부러 작게 하는 거죠. 네, 일부러 작게 합니다. 네. 그 전혀 문제가 없나요? 한번 크라운을 볼까요, 이제? 어떻게, 얼마 만에 하셨나요? 이후에 이제 2.5개월 정도 후에 2차 수술을 하고 줌바디를 꽂았고요. IST는 애니체크를 사용해서 77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약간 깊게 식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까 커프 위치는 적절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게 플랩리스의 한계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이제 조금 더 깊게 심어야 되지 않냐 그 네. 말씀인데. 살짝 아쉬운 감이 있지만 뭐 고철은 잘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크라운이 약간 좀 아까 좀 작고 이제 저렇게 메디알에 붙여갖고 심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중앙에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선님 말씀도 맞는 거고 두 분 다 맞는데 이제 만약에 이걸 디지털로 좀 더 갔으면 크라운이 일단 커질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미디알 쪽에 여기는 무조건 6번의 디지털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캔틸레버가 되거든요. 그죠? 이게 여기에 붙여야 되니까 여기다 지금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여기 캔틸레버가 되니까 그래서 캔틸레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7번이거든요. 무조건 6번 메디아 쪽에 갖다 붙인다. 아무리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해보니까 저렇게 예쁘게 되는. 그래서 이제 7번은 다음쪽이면은 이제 루트가 두 개 있다. 그러면 미디알 쪽에 붙여서 심는 것이 이제 7번은 답이고, 작게 해도 뭐 전혀 심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7 상악 대합치에 그게 이제 엘롱게이션 되지 않을 정도의 컨택만 대준다 그러면은 이제 전혀 작게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작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환자가 불편감 느끼는 건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고 한 가지 7번의 오클루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클루전을 이제 보통 루틴하게 하고 나서 이제 교합 조정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잘 됐다. 그럼 어떻게? 예. 보통 7번에 교합이 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본 레벨 사용했을 때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티슈 레벨은 싱킹 다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합이 그래도 많이 변하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교합지가 어찌됐건 찍혀야 저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교합지 찍히는 걸로 찍힌다. 저는 예. 걱정은 이제 뭐 6번도 찍히고 7번도 찍혔습니다. 근데 더 마이크로로 들어가면 어디가 더 높은지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밀하게 재려고 그러면은 심스탁으로 이제 이렇게 살짝 물어보세요. 물었을 때, 이 6번은 이게 안 빠지고, 7번은 빠지고. 근데 꽉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7번도 이제 안 빠져. 이게 상당히 아이디어란, 왜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다 닿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7번이 조금 높게 컨택이 된다고 하면 7번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질 거니까 임플란트가 좀 약하게 됐을 때는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괜찮지만 그래서 이제 아주 미세한 부분을 조정할 때는 마지막에 7번은 우리가 익스큐즈가 된다. 이게 이제 빠지는 거가 익스큐즈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사실상 그것도 이제 엘롱게이션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헤비 바이트를 하게 되면 꽉 눌렀을 때는 대합체가 닿는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심수탁이 안 빠지니까. 근데 라이트한 바이트에서는 빠지고 헤비 바이트에서는 안 빠지고 굉장히 아이디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 오클루전이 아닌 거죠. 저는 이제 7번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6번도 마찬가지고 6번도 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보통 7번은 조금 이제 안전하게 약간 띄우는 편이다. 네, 왜냐하면 7번이 만약에 닿으면은 이거는 뭐 클래스 3 예보하면서 완전히 이건 망해버리기 때문에요. 오늘도 이 7번을 보여주셨는데 7번만 계속 보여주시네. 제일 어려운 거. 다행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환자는 이제 43세 남한으로 치과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많은 환자분이시고 치아가 많이 망가졌음에도 치료를 많이 주저하셨습니다. 통증에 대한 공포가 있다 보니까 이 환자분은 모두 플랩레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36번 자리는 정말 넓은 본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이제 식립 후 CT 사진이고 이제 ALX 직경 4.5에 8mm 커프 4를 식립했고 이렇게 간단하게 심고 나니까 환자분이 일주일에 오셔서 상악 우측 15번도 임플란트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좀 극복해내신. 안 아프게 딱 그냥 간단하게 끝내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플랫리스를 항상 하는 편은 아닌데 네.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치과 경영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5번은 발치 즉시 식립하였고요. 식립 시 치근단 에이픽스에서 2mm 정도 위에 있는 사면에 먼저 포인트 드릴링을 하고 드릴링 진행했습니다. 이쪽에다 이제 마킹을 하고 드릴링 진행했습니다. 15번은 직경 ALEX 직경 4.5에 8mm 커프 4를 식립했는데요. 수로에 가끔 이렇게 커버나 힐링이 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다시 커버를 달았습니다. 새로 나온 ALEX 키트에 IT 마진 프로파일이 있어 혹시나 커버나 힐링이 덜 들어간 상황일 때 대처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저게 이제 좀 깊게 신게 되면은 옆에 본이 걸리잖아요. 네. 걸리는데 이제 힐링도 안 들어가고 커버도 안 들어갈 때 위에 부분을 날려주는 그 트리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출시가 됐으니까 안 들어가시면 뭐 그거를 손으로 그러니까 핸드로 이렇게 돌려서 갈아주게 되면은 큰 손상 없이 드릴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핸드로 돌릴 수 있는. 핸드로 이렇게 잡아줘. 드라이버가 있어가지고 잡아가지고 핸드로 이렇게 돌리면 이제 볼이 깎이게 되고 물론 뭐 이제 핸드피스 써도 되는데 너무 하이 스피드를 쓰지 않도록 100rpm 정도. 그 정도 하시고 상당히 두 개를 또 제가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제 보시면은 6번이나 5번이나 이제 약간 그 탑이 본레벨처럼 약간 이제 씹는 경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한 3, 4mm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보철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예쁘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본레벨을 심어도 저렇게 2, 3mm 적어도 뭐 3, 4mm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커플을 긴 거 쓰면 쓸수록 더 많이 깊게 심는 경향이 또 생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옳으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뭐 4mm, 5mm 뭐 그걸 깊게 심는다는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 본 레벨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과연 이제 그 스무스 칼라에 저게 그렇게 볼이 꽉 찬 것처럼 끝까지 계속 유지되느냐 하는 부분은 퀘스천이죠. 그렇죠. 어떨 때는 이게 유지가 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얇은 그 소프티슈 그 레이어가 생기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결국에는 오시오팅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게 위에 크라운이 달렸을 때는 폴크룸이 어디가 되느냐. 그게 이제 그 랍설피스 보면 폴크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버로드라는 게 크라운이 길면 길수록 캔티리버가 들어가면 이게 레버리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틸팅이 되면서 로테이션이 되게 되면 여기서 힘이 가해지니까 얘가 이제 오버로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임플란트 오버로드에 의한 보너스의 양상은 아주 그 미세한 틈으로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세한 틈으로 이렇게 되는 게 오버로드 이제 보너스의 양상이거든요. 그런 거는 크라운이 길면 길수록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다 깊게 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2mm에서 3mm가 좋고 이제 2mm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서브로 1mm가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떨 때는 우리 항상 2키 크리스탈로 심었잖아요 예전에 2키 크리스탈로 1mm 서브로 안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1mm, 2mm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약간 깊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생각하시면서 하시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저기 15번에 심으신 거 이제 이게 사이너스에 이렇게 에이패스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일부러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러신 거예요? 일단은 요 지금 CT 상에서 음. 이제 거리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사이너스의 인게이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사이너스 여기 그 부분을 인게이지 살짝 시킨다면은 인게이지 하시는 이제 뭐 바이코티칼 이제 임플란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빌리티가 조금 더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를 이제 루틴하게 활용을 하신다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너무 좋으신. 제가 딱 보고 야, 내가 심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인데 어때요? 아무래도 사학 쪽에는 골질이 사학처럼 단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을 얻어서 하는 게 좀 더 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이코티컬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CMI 픽세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코로나 픽세이션, 미들 픽세이션, 에이피컬 픽세이션. 그래서 A 픽세이션인데 A 픽세이션을 안 하고 사이너스의 인페리어 코티컬 뭘 이래가지고 인페리어 I자를 붙여가지고 CMI 픽세이션이라는 말을 이제 저희가 GAO에서 이제 만들어낸 이름이고 저거는 이제 CMI 픽세이션이다. 이렇게 해서 강력한 사이너 쪽에서 강력한 초기 고정 얻어내는 팁.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뭐 바이코티컬 픽세이션. 근데 솔직히 해서 바이코티컬은 아니죠. 왜냐면 코로나 픽세이션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I 픽세이션이죠. AP가 픽세이션인데 우리는 CMI 픽세이션 얘기를 이제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I에만 보존되면 I 픽세이션, MI 픽세이션, 뭐 전부 다 됐으면 CMI 픽세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인페리어 코티컬 픽세이션을 얻어내는 것이 사실은 사이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뼈 이식 안 하고 저렇게 딱 30, 40 얻어내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CMI 픽세이션 컨셉을 사용을 해서 내가 네. 이 본에서 어떤 위치에서 정확히 고정을 얻어낼 수 있는가 네. 사전에 평가를 하고 그걸 알고 들어갈 수 있다면 좀 더 예. 안정적인 심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 경우에 이렇게 발치하고 했으니까 MI 픽세이션이 된 거죠. 나중에 코로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중에 뼈가 다 됐어? 그러면 CMI가 된 거고. 심을 때는 MI 픽세이션 이렇게 된 거죠. 이 경우에는 밑에 건 CMI, 위에 거는 거의 I. MI. 예. 미들 에이펙스. 아니면 또 I.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생식 깊이에 대해서 네. 조금 변을 하자면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발시 즉시 식립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크리스탈 본이 어디에 형성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예. 이게 조금 뭐 한 1, 2mm 정도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살짝 깊게 심었습니다. 그 정답이시고, 그리고 보면 크라운이 짧잖아요. 여기 보면 네. 짧기 때문에 이제 괜찮고, 그래서 깊게 심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보컬인 거를 봤을 때 미조디스는 충분히 있지만 보컬 쪽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보컬 쪽이 녹는 게 가장 그렇죠. 큰 두려움이긴 큰 하죠. 두려움이죠. 이제 그래서 알베올라 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깊게 심는 아주 좋은 컨셉 맞습니다. 그렇지 더더욱이 그게 티슈 레벨이 장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3개월 후에 이제 36번은 IST 86, 음. 15번 70이 나왔습니다. 80이 넘어가는 건 굉장한 수치죠. 수후 4개월 내에 음. 모든 보철이 잘 완성되었습니다. 역시 차은광 원장님이 절대 실망시켜주시지 않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도 너무 네. 다양한 그리고 잘 이겨낸 케이스를 들고 와주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차은광 원장님을 또 놓아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바지끄댕이를 잡고 야, 네, 뭐- 정말 어려운 케이스를 이렇게 쉽게 하는 걸 보여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야, 오늘 이렇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다시 그래서 한번 또 모셔보고자. 한 번 더 모셔야 되지 않겠냐. 네? 그 좋은 케이스 한 번 더 가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케이스 괜찮을까요? 네,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좀 더 챌린징한 케이스를 가져와 주시는 걸로.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